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정인태 국회 관련 활동자들과 종교범죄 예방 단체 만들어 사이비 교주 조력 변호사들 처단한다.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30대부터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30살에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의 자문위원, 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죠. 네, 여기 자문위원을 30살에 했고, 이제 32살에 또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단법인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 제가 회장을 합니다. 이게 창립 추진위원장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제가 창립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 창립하면서는 이제 태권도계 이 어르신을 회장으로 세우고 제가 상임 이사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2대 회장으로 이제 제가 취임을 해가지고 2대 회장으로 이제 활동을 했죠. 네, 이게 30대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네, 많은 방송, 뭐 KBS, MBC, SBS, CBS, EBS 등 많은 방송에 출연하면서 그러면서 이 다양한 활동을 해온 거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제가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렇게. 네, 이분은 반팔맨, SBS 세상에 이런 일이 출연한 반팔맨인데 이게 항상 이제 저를 이렇게 보좌 해줬죠. 네,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강연, 뭐 이 교육청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단체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뭐 교육청, 뭐 교육감이 앉아 계신 앞에서 내가 이 강연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대학생들, 네, 이 특수치료교육학과, 네, 특수치료교육학과 학생들,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교양학부에서는 태권도도 가르친 거죠. 네, 교양학부에서 태권도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 학생은 이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제 교양학부에서 수강했는데 이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는데 제가 이제 사단법인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 하면서 같이 선수단으로 활동을 했는데 벌써 40살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하는데 이 학생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벌써 40살이 됐다. 이렇게 세월이 지난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많은 이 교사들 대상으로 제가 이 특강도 해오면서 이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이렇게 신문사 생활복지 뉴스라는 신문사를 약 14년 동안, 네, 14년 동안 네, 운영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뭐 사단법인 회장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30대를 보내고 이제 40대는 제가 해외 활동을 했습니다. 해외. 네, 40대는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뭐 호주라든지 또는 미국이라든지 또는 뭐 아일랜드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많은 나라들과 연계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 코로나가 발생이 됐어요. 네, 코로나가 발생이 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네,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도 제가 이제 뭐 사단법인 회장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 회장을 했죠. 네, 기업 회장을 하면서 많은 이 활동을 해왔던 것이 이제 저의 삶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40대, 그러니까 이제 30대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40대는 해외 나가서 이제 해외 활동을 왕성하게 한 거예요. 네,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그리고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호주라든지 또는 거기서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아일랜드 뭐 몰타 이런 많은 나라들과 연계해 가지고 다양한 국제적인 활동들을 하다가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태가 있었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제 사업장들이 해외 사업장들이 문을 닫는, 저는 교육 사업이니까 집합 자체가 안 되니까 뭐 한 일주일 뭐 2주일 되면 집합 금지가 풀리겠지 했는데 이게 뭐 1년, 2년 막 3년이 가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정황들을
겪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21년, 2021년, 2022년, 요때는 이 허경영이 정책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뭔가 서민들을 위한 그러한 정치가 필요하다. 그 정책을 보고 이제 상당히 매력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지선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자가 사이비 교주가 실체였던 거죠. 아주 충격을 먹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자를 이제 비판하는 일을 제가 했죠. 2022, 3, 4, 5, 6, 벌써 5년이 이렇게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길었다. 2020 코로나 때부터 2020, 21, 22, 23, 24, 25, 26,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7년이라는 세월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7년이 돼버린 거죠. 잃어버린 7년.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기가 이제 많았죠. 이 허경영이가 제 유튜브를 폭파시키는 사태. 허경영 김효근이가 신고해가지고 그래서 폭파시키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누군진 모르죠. 근데 이제 그 허경영하고 김효근이가 신고했다라는 그 한 유튜브 채널은 그렇게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알았고 유튜브가 9개가 폭파가 되면서 유튜브 활동을 접으려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런데 결국에는 싸워야겠다 해갖고 일단 8개가 다 이제 회복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분쟁 속에 있죠. 이런 정황인데 참 힘들었던 순간입니다. 뭐 유튜브 폭파되면 다시 0명부터 다시 시작했고 그러다가 계속 스토킹에 시달렸고 지금도 시달리고 있는데 그자가 이제 허경영 집단의 법무 업무 담당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자의 모든 정보를 법원이 저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지게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겪고 그리고 허경영 측에서 저를 4건으로 고소고발을 했지만 결국에 제가 다 극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가압류가 들어오고 그리고 손해배상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게 도저히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이 허경영이를 비유하는 그리고 조력하는 법무법인이 있는가, 변호사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장을 받게 되는데요. 소장을 받는데 동일한 인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변호사 중에 동일한 인물이 반복되고 있고 동일한 법무법인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십 건인 거죠. 수십 건.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싸워 나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계속 반복되게 고소장 받고 막 경찰 가고 막 이러니까 이분들이 버텨내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정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부터 정부 포상도 받게 되고 신지식인으로서 이런 활동을 해왔죠. 그리고 이게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대통령이 위촉하는 거예요.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두 번 저를 위촉을 했죠.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걸어온 길인데요. 이제는 좀 움직여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이 사이비 종교를 조력하고 비호하는 그러한 변호사들, 경찰들, 그리고 정치인들 이런 자들을 처단하는 일,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중대한 일인데 이 일을 해야겠다. 네, 하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뭐 언론 방송인들부터 해서 국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고, 그리고 변호사들, 그나마 또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정치단체,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 사회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